자, 보자는 요거 글이랍니다. 자, 그러면 글이라고 하면 사실 그 이런 탄소, 수소 이런 거 있을 때 최대한 무엇에 맞추어 그리는 게 좋습니까? 최대한 뭐 맞춰서 그리는 게 좋습니까? 루이스 구조를 근데 루이스에 맞추라. 최대한 옥텐 룰에 맞추어 그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얘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짜잔, 요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생뚱맞은 구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은 그 왜 그 시험 체계 중에 미트디트라는 시험 체계가 있다고 뭐 몇 번 얘기 들었죠? 그 문제 그대로 베껴내신 거예요, 알겠죠? 미트디트 기출에 이게 시험 문제가 이게 여기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그대로 내신 건데 이게 당시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분자가 있죠. 자, 이런 분자는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이 분자 이름은 바로 에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EN의 뜻은 바로 탄소 이중결합을 뜻하고요. 그래서 옥텐 만족하는 아주 유명한 분자인데 이때 여기서 요 수소 있죠, 요 수소. 요 수소하고 이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수소가 어떤 뭐 이유 때문에 이 결합 전자쌍을 가지고 완전히 이탈에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소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었을 때 그 수소가 탄소하고의 결합 전자쌍을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요 놈이 된다 이런 말이지.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지금 이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하기 전에는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자, 혹은 이 녀석의 입체수는 얼마예요? 입체수는 3이잖아요. 입체수가 3이면 이 녀석의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바로 sp2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얘 입체수가 뭐로 바뀌어요? 입체수가 보시다시피 2로 바뀌죠. 그럼 입체수가 2라면 이 녀석의 혼성 오비탈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sp 혼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중 결합이 있어도 입체수 혹은 자 여기 각도는 몇 도겠어요?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이중 결합이 있어도 VS EPR에 의해서 얘하고 얘가 멀어지려면 여기가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180도가 돼야 되고 입체수가 2고 SP 혼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혼성 오비탈은 sp 혼성이고 이 녀석이 탄소 양이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잖아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면 유기화학에서 이런 자리를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닐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자리를 바이닐 자리라고 얘기를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관습적인 이름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양이온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결합을 이루면서 양이온을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바이닐 케타이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다. 오케이, 되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 결합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온 요 수소 형식전화 얼마겠어? 이거 형식전화 1-라는 거 알겠어요, 재성아? 혜성아? 알겠죠? 그래. 혜성이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근엄해요? 표정, 진짜로요? 표정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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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메네이 주교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또 하메네이. 저 이란의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네. 그래요. 그래. 아, 그렇다. 좀 이란하고 막 미국하고 좀 다시 평화 협상 다시 하고 있는 거 알죠? 휴전 협상? 그렇지. 어, 그래. 이란은 뭐가 나라를 통치해요? 이슬람. 이슬람이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 이란에서 가장 높은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럼 이슬람이 만든 단체가 뭐예요? 이슬람이 만든 단체. 종교적으로. 그게 혁명수비대예요. 혁명수비대예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준 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국가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정치제도가 국가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위에 혁명수비대가 있고 혁명수비대 위에 이슬람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요기 대빵이에요. 요기 대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전국 1등 하면은 어디 가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학교 전교 1등 하면 어디 지원해요? 뭐 의대 이런 데 지원하잖아요. 근데 요즘 의대 지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즘 의대 가면 안 돼요. 의대 가면 망해요. 왜요? 대체되거든요. 진짜요? 혹시 예. 가는데 망한 거예요? 예. 가서 망했대. 예. 그러니까 요즘 의대 가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보건소 의사 선생님밖에 안 돼요. 뭐 예. 선생님이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 보건소. 예,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면 월급이 한 400, 500 정도 되거든요. 헐. 예, 지금 예. 의대 가려고 재수하고 있는 애들이 인생 버리는 거예요? 인생 버리다기보다는 그냥 뭐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기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돼서 내전 지역에서 이제 총탄 피해가면서 진료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예? 이하.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요, 지금 의대 간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의대 간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원에 취직 자리가 없어요. 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개업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미 개업인은 별로 없어요. 개업인은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개업인은 천지백가리로 많기 때문에 개업이로 해봐야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도 어려울걸요. 와. 그러니까 개업이로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보건소 가거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해서 저기 내전 지역이나 뭐 이런데 막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진료하거나 그거밖에 자리가 없어요. 요즘은. 예. 아니면은 이제 뭐 군대에서 군의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방서에서 소방관 관련 거기서 의사 선생님을 하거나 뭐 그런 거. 그런 자리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많아. AI가 다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로봇 수술. 예, AI가 다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의사 선생님 말고요. 간호사만 있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법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의사 자격증을 갖는 사람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AI. 왜? 의사가 진단했을 때 오진율? 의사가 진단했을 때 오진율이 한 25% 정도가 돼요. 오진율이. 근데 AI가 진단할 때 오진율 1%예요. AI가 훨씬 더 진단율이 높아요. 정말이에요. 나 그거 요즘 깜짝 놀래. 진짜 내 경험했거든요. 우리 딸이 약간 아파가지고, 근데 증세가 묘해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일반 병원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AI로 뭐 검색을 해보더니 아빠 나 이거 같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챗GPT한테 물었더니 챗GPT가 이럴 가능성이 있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 갔더니 이건 거 같다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약간 병원 치료 좀 받았거든요. 심각한 건 아닌데 좀 희귀한 게 걸렸어요. 좀 심각한 건 아닌데 뭐 금방 고쳐지는데 평소에 잘 안 나타나는 병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근데 그걸 챗GPT로 해가지고 딸이 알아냈어요. 요즘 그렇다니까요. 웬만한 병원 이런 골목의 의사들보다
챗GPT가 진단율이 훨씬 좋아요. AI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오면 누가 진단하는 거예요? AI가 진단하고 그럼 AI가 이런 약을 처방하세요 혹은 이런 처치를 하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다? 간호사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간호사 선생님도 웬만큼 꼬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가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의사가 고액연봉자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사는 필요 없을 수는 없죠. 필요한데 고액 연봉이 아니게 되는 세상이 와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즘 의대 가는 애들한테 이 얘기 좀 해줘요. 그리고 그 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할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왜? 의사 너무 많이 와서. 아니요. AI가 너무 좋아서. 바로 WHO가 우리나라에 오죠. WHO가 어디예요? 유엔 산하기관 국제보건기구. 국제보건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국제보건기구가 가장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의사들을 AI로 대체하는 일을 WHO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왜? WHO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의료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로 담당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은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WHO가 일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WHO가 하려고 하는 게 의사가 없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AI 업체들이랑 협력하려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 이 얘기 좀 해줘요. 쉬워요. 이해하면 많이 이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 애들은 전교 1등하고 막 이러면 의대 갔잖아요. 일하는 전교 1등하면 어디 가겠어요? 전교 1등하면 혁명수비대 지원합니다. 일한 인구가 몇 명?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1억 인구 중에 전체 1등에서 10등까지가 다 혁명수비대 지원해요. 뭐예요? 여기는 초 엘리트 집단이에요. 초 엘리트 집단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휘관급으로 올라가려면은 옥스포드 대학 철학 박사 학위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 수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그 중에 최근에 유명했던 분이 이제 하메네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 나라랑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 나라를 쉽게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이 어마어마한 슈퍼 엘리트 초천재들이 여기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와 비슷한 체계를 갖는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제일 정치 꼭대기 뭐가 있어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인민해방군이에요. 인민해방군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초 엘리트들은 다 어디 지원해요? 인민해방군에 지원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박사 중에 중국 박사님 장지혜누 박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나보다 한 7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북경대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서울대 오셔서 포스트닥 하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인민해방군 지원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북경대 갔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민해방군 지원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북경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하는 그래도 인구가 1억이잖아요. 근데 북한이란다. 중국은 공산당원이 몇 명이에요? 공산당원이 1억 명이에요. 여기는 전 인구가 1억 명이라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원만 1억 명이에요. 그러면 그 공산당원 중 이 안에서 1000명 정도를 뽑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억 명 공산당원 중에서 1000명 안에 드는 사람들, 이미 이들도 초수포 울트라 엘리트들이에요. 이 중에 200명 정도를 뽑아서 위쪽 상원 의원을 만들고 여기서 7명을 만들어서 상무 의원을 뽑거든요. 이 7명 중에 한 명이 그게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인민 전체 중에 10억 인구 중에 우선 1억 명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 1억 명 안에 1000명 안에 들어야 되고 200명 안에 들어야 되고 그 7명 중에 1명 들어가야 시진핑 같은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진핑 같은 사람 보면은 잘은 몰라도 사람이 되게 경고망동할 것 같아요. 되게 진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를 떠나서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사람이 가벼워 보여요,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이 이란, 이 이슬람 쪽하고 공산당 쪽의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체제하고 좀 다릅니다, 알겠죠? 거기에 최고 수장 하메네이 같은 표정을 하고 지금 이제 혜성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트럼프를 물리치나 막 이런.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좋아. 자, 그래서 얘가 바이닐 자리, 얘는 바이닐 케타이온. 그럼 이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옥텟을 만족시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바이닐 케타이온은 잘 봐요. 이 녀석은 옥텟 만족해요? 옥텟 만족하지 못해요? 옥텟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자, 옥텟 옥텟을 미만족할 수 있나요? 탄소는? 네, 탄소는 옥텟을 미만족할 수 있죠. 옥텟을 만족하는 게 안정하지만 옥텟보다 전자를 더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구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안정하다가 아니라 안정하진 않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탄소는 옥텟을 초과할 수는 있어요. 초과하는 건 불가능해요.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예 그런 건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근데 얘 탄소는 옥텟을 미만하는 것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시로 든 게 바이닐 케타이온이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이 바이닐 케타이온 이때 이 바이닐 케타이온의 S 캐릭터. 자, sp 혼성이니까 S 캐릭터 몇 %예요? 50%죠. 그러면 S 캐릭터 50%는 혼성 오비탈에서 S 캐릭터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S 캐릭터가 꽤 큰 편이죠. 그럼 생각해봐. S 캐릭터는 전자를 주는 효과예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예요? S 캐릭터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양이온이래요. 얘는 안정한 상황이겠어요? 불안정한 상황이겠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중간체입니다. 그래서 바이닐 케타이온은 유기화학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중간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S 캐릭터는 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부족한 저 바이닐 케타이온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바이닐 케타이온 얘기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나. 자, 나는 뭘 그리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짜잔. 이런 녀석을 아니 플러스구나. 이걸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자잉?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진 거냐?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에테인. 에트의 뜻? 탄소 2개. A는 단일결합. 자, 여기서 아까처럼 요수소이죠. 요수소가 요 전자쌍 얘를 가지고 통째로 이탈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요래 요래 이렇게 바뀌고 요 수소가 요 파란색 전자쌍을 가지고 짠 이렇게 떨어져 나올 거다 이런 말이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요 빨간 자리로 표시한 탄소, 요 빨간 자리로 표시한 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요 수소 형식자는 얼마겠어요? 요 수소 형식자나 1-라는 거 알겠죠? 혹시 얘 이름 알아요? 수소가 1-일 때 이름? 좋아요. 하이드라이드죠. 우리말 번역은 슈쇼 음이온. 제우 좋아요. 제우란다. 시우 좋아요. 그래. 시우 제우 형제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비슷해요. 그래요? 피부톤이 좀 다르고. 학교에 다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 마찬가지로 이 형식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때 이 상황에서는 얘가 혼성 오비탈이 뭐가 되죠? sp3가 되죠. 이 탄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입체수가 3이 되면서 뭐가 나타나죠? 이런 식의 평면 구조가 나타나면서 혼성 구조가 바뀌겠죠? 이때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sp2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나타난다. 참고로 이렇게 그냥 sp2 혼성을 하는 탄소 플러스를 그냥 탄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 결합을 하는 탄소 양이온은 바이닐 케타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일 결합만으로 나타나는 탄소 양이온은 그냥 탄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카보 케타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잘 안 쓰니까 탄소 양이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다 자, 다는 다는 이거네요. 얘가 다네요. 자, 에테인 그렸고요. 바로 라 가볼게요. 자, 라는 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어디는 플러스라고 돼 있고 어디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유기화학 같은 게 공부가 돼 있으면 이런 표시만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팍팍 떠오르는데 유기화학을 이제 수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당황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꼭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아까 저기서 그렸던 에테인 그대로고요. 여기서 요 수소 있죠. 요 수소. 이 수소가 여기에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쌍이 있는데 이때 아까는 이 수소가 결합전자쌍을 다 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얘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요렇게 전자쌍을 내버려 두고 그냥 수소만 뿅 하고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보이시죠? 그럼 이때는 이 수소의 이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수소 이온가가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탄소 형식전화 어떻게 되겠어요? 이탄소 형식전화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탄소가 1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뭘 갖게 돼? 비공호 전자쌍을 갖게 되고, 그게 문제에서는 아예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문제 낼 때는 이거 표시 안 할 거예요. 표시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로만 표기하면 여기에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라는 걸 알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가 혼성오비탈이 sp3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음이온이 될 때 혼성오비탈은 역시나 뭐가 돼야 되겠어요? 똑같이 sp3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비공호 전자쌍까지 카운팅을 하면 얘 입장에서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sp3고 요것도 sp3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탄소가 마이너스가 될 때 부르는 이름이 탄소 음이온, 영어로는 카베나이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나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좋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자, 여기 지울게요. 해준다잉. 해준다. 지우자. 한 김에 그 혹시 모르니 이름 붙이기 한번 할게요. 이름 붙이기.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자, 어떤 녀석이 있을 수 있냐면, 자, HClO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HClO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려야지요. HClO 그려볼 수 있을까요? HClO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얘 그리면 좀 당황스러워하는구나. HClO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자, 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염쇼 된 상태에서, 자, 염소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HClO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HOCl, 무슨 말 알겠죠? 사실은 저렇게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HClO라고 관습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럴 때 이 녀석은 뭐가 가능하냐면 산해리가 가능합니다. 산해리. 그러면 여기서 요 수소이죠. 요거를 중심으로 요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비공호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비공호 전자쌍을 놓고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요런 음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산소의 형식 전환은 1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HClO2 그리세요. HClO2 그리세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짜잔. 자, 아까 이 HCl로 똑같이 하나 그렸죠?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이 남겨져 있죠. 그럼 비공호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을 때 이 전자쌍 하나에다가 요 샨쇼, 요 샨쇼의 최각 전자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산소의 최각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해서 이중결합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HClO2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요 비공호 전자쌍을 남기고 산해리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때 요 산소는 형식 전하가 1-가 될 거고. 되죠? 네. 그 다음 HClO3 그리세요. 자, 그럼 눈치를 챘겠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산소 하나 더를 이중결합에 그 이중결합으로 중심에 있는 염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산해리를 시킵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맞는데 이런 다시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남기고 요 놈의 수소가 이온화돼서 떨어져 나오면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짜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산해리 해보죠. 그러면 요 수소가 요 비공호 전자를 결합 전자쌍을 비공호 전자로 남기고 떨어져 나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결합 차수 얼마게요? 결합 차수 얼마? 이거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이거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얘는 4분의 7중 결합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공면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음이온이 여기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음이온이 이리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음이온이 여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공면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결합선이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결합선이 있죠. 7개의 결합선이 4개의 공면 구조에 나타날 테니까 4분의 7에서 4분의 7중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화면에 왜 또 자려고 그래요? 왜 또 자려고 그래요? 어?
자려고 안 했다고요? 아 진짜 우리 화면이.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4분의 7중 결합이란 얘기는 바로 이 단일 결합으로 그려진 결합과 이 이중 결합으로 그려진 결합이 다른 결합이란 얘기입니까? 동등한 결합이란 얘기입니까? 동등합니다. 동등하다는 얘기는 이 둘의 결합끼리 어떻다? 결합끼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결합 에너지 같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다릅니까? 동등합니까? 이것도 동등합니다. 자 이거 다릅니까? 동등합니까? 다릅니까? 동등합니까? 이 두 개. 이것도 동등합니다. 뭐가 나타나서? 공명구조가 나타나서. 아시겠죠?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얘 있죠. 얘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클로릭 애시드. 우리말 번역 염쇼샨. 염소샨. 그때 이 녀석이 이온화된 거 있죠? 이온화가 된 사내리가 된 음이온은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레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클로레이트 이온. 그 다음 얘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염소산이온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알겠죠? 예. 이때 이 네 개 중에 이 클로릭 애시드 클로레이트 이온 이게 이 이름 부르기에서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산의 형태건 이온화를 해서 만들어진 음이온의 형태건 이 클로릭과 클로레이트가 이름 붙이기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라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오, 그러면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 이름은 퍼클로릭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 그리고 이 음이온은 뭐라고 부르냐면 퍼클로레이트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 이온. 자, 그래서 뭔지 몰라도 퍼를 과 이렇게 번역한 거라는 거 알겠죠? 퍼를 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의미는 뭐냐면 산소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산소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기준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클로릭 애시드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더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 퍼. 알겠죠? 예. 그 다음 얘 이름은 클로러스 애시드입니다. 클로러스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아염소산. 조금 더 느껴서 발음을 하면 염소산. 혜성 한번 느껴볼까요? 시작. 혜성 뭐라고요? 그치. 느끼면서 발음해야지. 뭐, 이 불감증 같은 이라고. 느낌도 없어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얘는 클로러스 애시드고요. 그 다음에 얘 음이온은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라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클로라이트 이온. 우리말 번역은 염소산 이온.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OUS. 그걸 R라고 번역한 거고요. ITE 이걸 R라고 번역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OUS, ITE, R 다 어떤 뜻이겠어요? 산소 하나 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소 하나 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요 기준을 통해서. 아시겠죠? 기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녀석. 얘 이름은 맞습니다.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입니다.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하이포아염소산입니다. 이 음이온은 클로라이트 이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시다시피 하이포라는 말의 뜻도 이제 알 수 있겠죠? 하이포라는 말은 뜻은 뭐겠어요? 산소 또 산소 또 하나 제거한 것. 그때 쓰는 말이 하이포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 분자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염소산, 염소산, 아염소산, 하이포아염소산 이런 정도 이름 아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학 책에 나와 있는 이름 부르기 요런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화실 가도세요. 다음 수업 영상 어떻게 준비했나요? 그래요. 누가 듣고 있는데? 동영이. 아, 동영이 정말 성실해요. 저도 항상 영상으로